자, 오늘 우리 시험 보죠. 근데 시험 보기 앞서가지고 선생님이 어떤 문제 조금 나올 수 있는지 중요한 포인트들 짚어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진도를 어디까지 나갔어요? 인조 반전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후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인조 때 있었던 두 번의 호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임금들을 딱딱딱딱 이제 어떻게 보면 분류해가지고 이해를 해보면 태정, 태세, 문단세 하잖아요. 그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첫 수업 때 엄청 방대하게 진도 나가면서 배워봤었던 요 조선 전기의 왕들인데요. 특히나 이제 세조, 7대 왕이었었던 세조와 성종 때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다라고 짚어드렸었습니다. 이 세조는요, 태종 이방원처럼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여가지고 어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됐단 말이야. 계유정난을 통해가지고 왕이 됐는데 세조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세력이 있어. 우리가 그 세력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좋아요. 훈구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 훈구 세력들이 세조의 즉위를 도왔고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제 오늘날의 압구정을 만든 한명회라는 인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훈구파들이 세조의 즉위를 돕고 세조는 이제 조금 왕권 강화를 중심으로 이렇게 왕권 강화를 중심으로 또 어린 조카를 죽였었기 때문에요. 이 조선 500년 역사에서 유일하게 조금 조선은 원래 유교의 나라잖아. 그치? 근데 세조 때만 유일하게 살짝 불교틱한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성종은요, 롤모델이 누구라 그랬어요? 세종대왕이라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성종께서는 이제 정계를 너무 누가 주도하고 있어? 훈구가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를 하고 싶어 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성종은 살인 세력을 등용한다. 조선 건국 전 이제 낙향해가지고 숨어 살았었던 온건파 신진사대부들로 중심이 되었던 살인들. 그쵸? 살인이 어떻게 힘을 키울 수 있었다 그랬었죠? 그렇지. 서원과 향약. 여기에서 서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선현이라는 것은 유교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뛰어난 선배분들을 다 이제 선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공자, 맹자, 순자 아니면은 이제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 그리고 퇴계 이황, 뭐 남명조식 아니면은 뭐 율곡이 이런 선생님들도 다 선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겠죠. 자, 이렇게 선현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또 학문, 유교를 공부하는 기구로도 쓰였다. 자, 그리고 향약. 향약은 향촌사회의 자치 규약. 최초로 우리나라에 향약을 가지고 온 사람은 누구였어요? 조광조, 여시향약을 번역해가지고 가지고 왔었죠. 그쵸? 자, 어쨌든 이 훈구랑 살인이 이제 동시에 등용이 되면서 자, 성종 다음에 연산군이었습니다. 그쵸? 연산군 다음에 군자로 끝나는 왕 다음은 뒤에 그치 반정이 붙는다. 완전 수학 공식보다도 더 쉬운 당연한 이야기란 말이야. 군은 왕자의 즉위를 뜻하죠. 그래서 왕자의 즉위 다음 왕은 이렇게 반정이 붙게 된다. 그래서 연산군 다음에는 중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종과 장경왕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났었던 아들이었던 우리 인조가 아닙니다. 인종. 그 다음은 이제 문정왕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나는 인물이죠. 바로 명종입니다. 그러면 영중, 인명,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었을 때 주로 무슨 이야기 많이 했어요? 요렇게 배우면서 연산군, 다음에 중종, 반정, 인종, 명종 때 뭐가 있었다? 사화가 발생했었다. 연산군 때 2번의 사화가 발생했었죠. 그쵸?
그리고 중종 때도 사화가 발생하고 명종 때도 사화가 발생했습니다. 연산군 때 두 번의 사화, 첫 번째 사화는 요때 성종께서 등용했었던 굉장히 이제 유교적으로 덕망 높은 인재였었는데 누구였냐? 김종직입니다. 아시겠죠? 세종대왕께서 여진이 계속 우리나라를 넘어와가지고 설치했던 사군육진, 특히 그 육진, 두만간 호랭이었던 김종서랑 헷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김종서? 아닙니다. 아시겠죠? 김종서 아니고 김종직이라는 인물이 있었던 초나라 의제, 항우한테 중깁을 당한 초나라 의제한테 아이고 의제여 어찌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신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의제한테 뭘 보낸 거야? 조문을 보낸 거야. 조의제문을 이제 계기로 살림 세력들을 대거 숙청했던 사건. 무슨 사화? 무어사화입니다. 김종직이 말이야. 우리 증조부님을 욕보여? 무어사화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갑자기 이미 이 연산군의 어머니였었던 패비윤 씨가 돌아가신 지는 더 오래전 일인데 갑자기 연산군이 우리 엄마 폐위시키는데 찬성한 놈들 다 나와! 라고 했었던 그 패비윤 씨 사건을 계기로 살인뿐만 아니라 훈구 세력들도 대거 숙청했었던 거. 갑자기 일어났어요. 이거 무슨 사화예요? 갑자사화예요. 자, 갑자사화. 자, 그 다음에 중종반정입니다. 중종반정을 도왔었던 세력들, 특히나 외척 가문이었었던 유님이 이제 도왔었죠. 유님이 도와주고,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을 결혼시켜주기까지 했었어.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조금 나중에 이야기고, 중종 때, 중종도 나름대로 자신의 정치를 하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외척 가문들, 특히 훈구들이 정계를 막 주도하다시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이 살인 세력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인재를 등용하게 돼요. 그 뛰어난 인재,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이름이 똑같은 기러기 스위스 인도인 토마토 별똥별 기러기 우영우 같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도 똑같은 인물, 바로 조광조가 되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진짜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겠다. 다들 표정이 안 좋네? 자, 조광조입니다. 조광조의 개혁정치 세 가지는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시험 문제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뭐였어요? 소격서를 폐지했죠. 소격서가 뭐예요? 누구야? 자, 뭐예요? 소격서는 도교에서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교의 나라였었던 조선에서는요, 유교를 제외한 다른 학문이나 아니면은 종교는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도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임의로 마음대로 폐지하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의 반발이 크겠지.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조광조가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광조가 이 도교 재단을 폐지를 하고 두 번째는 현량과를 실시합니다. 현량과가 뭐였어요? 일종의 추천제라고 그랬었죠. 일종의 관리 추천 제도였어. 살인 세력처럼 뛰어난 인재들을 등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현량과 추천제였던 현량과였고, 세 번째가 이것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했는데 이것까지는 중종도 너무 이건 좀 아닌데 했었는데 그게 뭐였냐? 좋아요. 위훈삭제 혹은 이제 공훈 폐지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위조된 공훈은 어떻게 해버리겠다? 그렇죠. 지워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게 위훈 폐지, 위훈 삭제 뭐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훈구 세력들이 조광조 가만 안 둬라고 하면서 일어났던 사화, 조광조의 기묘사화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묘사화로 인해 가지고 또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 세력들이 대거 숙청을 당하게 되고요. 자, 명종 때는 이제 인종의 삼촌되는 유님과, 그리고 명종의 삼촌되는 윤원형이 대윤과 소윤으로 나눠져 가지고 외척 가문들끼리 부딪힌 사건, 바로 명종 때의 을신년스럽다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사화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명종 다음이 누구예요? 선조잖아, 그쵸? 여기 지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이해해보면은 너무
편하고 좋아요. 선조 다음에 선조와 후궁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 광해군. 광해군군 군자로 끝나는 왕은 얘기했죠. 다음에 뭐가 붙는다? 그렇지. 반정이 붙는다. 그러면 선조, 광해군 뒤에 반정이 붙는다. 여기에는 뭐가 붙겠어요? 인조가 붙겠다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주르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조 때는 뭐가 일어나요?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임진왜란이랑 더불어가지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앞선 진도를 설명할 때 다른 내용 다 빼고 누구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훈구와 사림, 특히나 이 사림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 선조 때 사림들이 4번의 사화, 솔직히 더 많은 사화를 거쳤어요. 정미사화도 있고 여러 사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조 때 이렇게 계속 사화로 인해 가지고 순환을 겪었었던 사림들이 결국에 사전오기 끝에 드디어 무엇을 차지하게 된다? 정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정계를 주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조 때부터는 사림이 정계를 주도했대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될 수 있겠죠. 어떻게 사림이 정계를 주도할 수 있었을까? 기반도 탄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훈구들이 외척 가문이니까 힘이 더 셌던 거 아닌가? 자, 훈구는 철학적인, 그러니까 학문적 토대가 갖춰져 있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 사림 세력들은 조선은 말이야 철학자의 나라거든.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리고 향약을 통해 가지고 이 향촌사회에 이 유교적인 교화를 목적으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많이 퍼뜨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사림이 사실상 갖춰놨었던 이 토대는 더 탄탄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자, 그래서 사림 세력이 정계를 주도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근데 이 사림이 나눠진다는 거야.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진다는 거야. 자, 동인. 왜 동인일까요? 몇 개예요? 네? 몇 개예요? 네. 어떤 걸로? 네. 어떤 게? 저 질문을 못 들었어요. 아니요, 네 개요?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네, 안녕. 오답노트 써오셔야 돼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이어서 갈게요.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는데 나눠지는 계기가 뭐예요? 맞아요. 이주전랑이라고 하는 이 관직, 벼슬직을 놓고서 갈라지게 된다라고 했어요. 심을겸과 김효원이, 이제 김효원이 동인, 그리고 심을겸이 서인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자, 근데 이때는요, 조금 동인이 좀 더 이제 주도를 하고 있어서, 선조 때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 황길이랑 김성일이 저기 일본 갔다 왔었는데, 둘 다 하는 말이 달라. 동인은 침략할 리가 없대, 얘들아. 근데, 무슨 소리야? 너도 도요토미 히데요시 보고 왔잖아. 아니야, 침략할 것 같아. 하면서, 특히 이 서인은 이제 율곡이의 학문적 토대를 갖추는 인물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 선생님께서도 10만 양병설을 얘기하면서 우리도 군대를 좀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전하, 이대로는 안 돼요. 진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수용되지는 못했었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쵸? 자, 그렇게 어쨌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됐었던 거. 자, 근데 이 동인이 또 어떻게 나눠져요? 동인이 어떻게 나눠져요? 그렇지,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진단 말이야.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져. 동인은요, 쉽게 얘기하면 영남학파야. 영남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이 딱 2명이 있었는데, 누구냐? 다리 하나를 두고, 정말, 한 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다리 하나를 두고 태어났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네, 남명조식과 태계이왕. 태계이왕 학문을 이제 태계이왕 선생님의 제자들이 남인이 되고요. 그리고 남명조식 학문의 제자들이 북인이 되는 거야. 근데 남명조식 선생님과 태계이왕 선생님이 어떻게 다르셨냐면
남명조식은 양명학까지 수용을 해요. 양명학이라는 게 무엇이냐? 양명학은 왕양명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집대성한 학문인데 성리학이 너무 지식 중심이라는 것을 비판했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개인의 이제 지식과 덕망을 쌓는 거잖아.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 범죄 안 저지르겠네? 절대 사회 문제 안 저지르겠네?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